오늘 이런 자리에 처음 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줄래요? 처음 왔다. 예. 손 드신 분들이 상당히 용감하신 분이에요. 아마 어떤 일을 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 손 들라고 그랬을 때 그냥 머뭇머뭇거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주장할 일이 있는데도 주장을 잘 못하고 그냥 피해를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여하간에 하여튼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때 같고요. 미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됐죠. 캘리포니아 주는 어마어마한 주예요. 태평양 연안에 있는 미국의 대부분의 그 주요 산업 도시들을 다 갖고 있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부자 주죠. 거기에 이제 주지사가 됐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공화당이잖아요. 저 리퍼블리칸인데 그 주는 대체로 민주당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주라고 그러죠. 근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처음에 굉장히 몸이 허약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뼈대밖에 없는 그런 마른 학생이었는데 자기 몸이 싫어서 운동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좀 오버해가지고 굉장히 몸이 커졌는데 아마 커다란 이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거죠.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악역을 맡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착하고 선한 역할을 위주로 했고 사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지체 부자애들을 위한 올림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그분이 인기를 얻고서 주지사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자라온 과정들이나 영화배우로서 한 활동을 보면은 주지사가 될 만했기 때문에 된 거죠. 이변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변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97년도에 그 당시에는 정주영 회장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주영 회장님 아시죠? 그렇죠? 그분 옆방이 제 사무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비서실, 우리는 그 종합기획실이라고 그러는데 저 현대그룹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재무관리팀에서 회사 증자 관련된 거, 사업계획 검토 이런 업무를 했었는데, 정주영 회장님 아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몇 개 있네요. 그분이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셨을까요? 저기 아세요? 신문에서 보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8시에 출근하셨어요. 그래서 한 2-3시간 있다가 다시 퇴근하시고, 출근하시기 전에는 항상 구내이발관에서 머리를 다듬으시고 이렇게 출근했어요. 수행원은 거의 없이 혼자 다니셨고, 누가 이렇게 부축하고 그런 거는 걷기 힘들 때만 그렇게 있고, 보통 때는 혼자서 씩씩하게 다니셨다고 해요. 정정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번호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여기? 집 전화번호? 주소라도. 정정 회장님에 대해서 뭘 알고 계셨죠? 아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우리가 안다는 거 그렇게 피상적이고 막연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분의 존재, 텔레비에서 본 모습, 신문에서 본 모습을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분하고 식사를 같이 한번 해보신 분. 저는 식사를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한 번 평생에. 그 정도 갖고 그분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분을 잘 몰라요. 근데 좀 아는 게 제 입사 동기가 그분 수행비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조금은 남들보다 아는데 그 친구도 잘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서 보는 동안밖에. 오늘 설명드릴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안 돼요. 뭐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일반적으로 안다는 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상실해 가는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제가 처음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전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들었고요. 그랬을 때 저한테 그게 큰 도움이 됐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사람들의 재무 플랜, 파이낸셜 플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다면은 누군가가 이게 돈을 벌 거죠. 그렇죠?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갈 거예요. 들어오는 거가 나가는 것을 내가 다 통제를 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회사에서 돈을 주는 거고 내가 쓰고 싶은 만큼만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돈을 버는 걸 내가 통제를 잘 못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월급 수준을 내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줘야 되고, 그렇죠? 쓰는 건 더더욱이 그래요. 쓰는 건 내가 통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핸드폰이라는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핸드폰을 왜 쓰게 됐을까? 내가 핸드폰이 필요해서 쓰고 있는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핸드폰을 쓰게 된 거는 내 친구들이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하나둘씩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핸드폰을 써야 되나 보다. 자동차를 사게 된 이유를 볼까요? 자동차가 꼭 필요해서 차를 산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내 친구들이 차를 사더라고요. 1명, 2명. 그러니까 차는 사야 되나 보다. 그렇죠? 나이키 운동화 안 신었을 때는 3,000원짜리 운동화 신어도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한두 명이 나이키 운동화 사 신더라고요. 저걸 사 신어야 되나 보다. 소비를 내가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소비를 하고 있더라. 그게 매스미디어예요. 텔레비나 신문이나 광고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돈을 안 쓰게끔 만들지 않다. 무조건 쓰게끔 만들어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매연이 가득 찬 도시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얘기죠. 주위 환경이 나를 돈을 쓰게 만드는데 그 핸드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70만 명이 생겼답니다. 핸드폰 요금을 제때 못 내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70만 명이고요. 핸드폰 요금을 제때 못 내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데요. 자, 핸드폰이란 기계가 없었다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았을 70만 명이 핸드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소비를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 즉, 이 소비조차도 어떤 사회적 환경 때문에 내가 돈을 계속 쓰게 되는데, 자, 이 버는 거와 쓰는 게 균형이 안 맞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300만 명이 넘어섰다고 그러는데, 그 300만 명은 이미 카드를 쓸 때부터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될 걸 알고 써요. 자, 텔레비 한번 광고 볼까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카드 들고 떠나라 그러죠. 그렇죠? 갔다 와서 고생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 안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카드로, 그렇죠? 차도 카드로 사요, 요새. 여자친구 할부로 카드 산 다음에 헤어지고 6개월 동안 더 갚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카드의 할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자기 능력 이상 소비를 해본 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카드에서 할부를 내가 이용하고 있다. 그렇죠? 안 써야 되는데 썼다는 얘기죠. 분명합니다. 어떤 카드를 할부를 썼을 때 너무너무 꼭 필요한 물건을 샀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90%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의 소비 충동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미래의 월 소득으로 그걸 대체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신용불량자인데 그나마 돈이 들어오니까 차근차근 갚아갈 수가 있었어요. 25세부터 일을 해서 50세까지 일을 하고 75세까지 산다고 그랬을 때 이 25년 동안 일해서 25년 동안 살아야 되는 이 플랜 속에서 지금 정부 쪽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평균 연령이 75세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즉 25년을 일을 해서 25년을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처지인데 지금 입장을 딱 지금으로 봤을 때 내 소득이 0이 되었다. 그러면 나는 얼마 동안 편할 수 있겠느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된다고 그래요.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내 라이프에서 소득이 0이 됐을 때 3개월, 6개월밖에 견딜 자금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50이 넘은 다음에는 무려 25년간을 살아야 돼요. 평균 수명만 살아도 돈 없이 25년을 사는 거죠. 돈 없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에요. 그건 지금 생각해보면 돼요. 우리 집에 지금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런 상태에서 25년을 살아라. 지금부터.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50세에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게 50세 이후에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50세 넘어서 4, 5년 정도 지나면은 망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언젠가부터 난 돈이 없이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내가 번 돈의 절반을 저축했다가 나머지 25년 동안 절반을 쓰시면 돼요. 아주 심플한 방법이죠. 충분히 그렇게 하면 쓸 수 있어요. 물론 질병이나 사고가 절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건강관리도 잘하고 길 걸을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다치면 안 돼요. 다치는 것 자체가 엄청나죠. 그러면은 25년 동안 일해서 25년을 써야 되는 이런 플랜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에도 절약을 한다고 하고 통제를 하지만 대출 통장이 늘어나고 카드 할부가 밀려오는데 어떻게 절반을 저축하겠느냐. 도저히 그건 너무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더 벌어야죠. 답은 딱 두 가지요. 덜 쓰거나 더 벌거나. 더 버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덜 쓰는 거 너무 힘들다 하면 더 버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안 하면요. 괴로운 건 당연하게 오는 거죠. 그렇죠? 자, 더 버는 방법을 네 가지로 볼게요. 첫 번째, 봉급 생활로 버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봉급 생활. 자, 월급쟁이 말이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지 내가 결정을 못 해요. 사장님한테 가서 그러십시오. 저는 이 회사에서 제 건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70살이고 80살까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나도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렇죠? 그건 네 생각이다. 반드시. 내 생각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힘들 거다.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거의 안 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아마 거의 안 될 겁니다. 이유는 더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 회사가 없어질지도 모르고 그렇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소득을 언제까지 받을지 통제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장님 내년에는 저희가 그 이사를 가니까 이사 비용하고 한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필요하니까요. 좋습니다. 8시간 근무하는데 제가 16시간씩 매일 내년 1년 동안 근무할 테니까 월급을 한 2배 좀 주십시오. 주말 근무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사장님 그러지 마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냥 평상시 근무하던 대로 근무하고 돈을 더 벌고 싶으면 빨리 승진을 하세요. 승진을 해야만 소득이 더 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더 나오지 않는다. 어디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아요. 이유는 나는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회사를 창립할 때 지는 리스크도 없었고 막상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 리스크는 없어요. 월급쟁이 하다가 절대로 망할 방법은 없어요. 월급쟁이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망한 거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돼요. 사업을 하던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다음에 망하고 쫓기는 거는 사업을 하다가 직원들 월급 주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했지만 부도나서 월급쟁이가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거는 자기 통제를 못하고 도박이나 주식, 그다음에 과다한 음주, 하여튼 소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월급쟁이가 무슨 일이 생겨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물론 주변에 환자가 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럴 수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식이었어요. 왜? 한탕을 노리다가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왜 한탕을 노리느냐? 지금처럼은 안 되겠으니까 노린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자영업자 말이죠. 보스는 없어요. 내 소득을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 어느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근데 자영업자가 자영업을 통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한 10%도 안 된다고 그러죠. 거의 대부분이 문을 닫는다. 자영업자가 문을 닫을 땐 손해가 나야. 월급쟁이는 손해가 나지 않지만 자영업자는 반드시 손해가 납니다. 어느 가게가 간판을 열었다 간판을 내리면 최소한 1, 2억은 날아갔다고 봐야 돼요. 인테리어 명서부터 시작해서 장사가 잘 되면 간판 안 내리거든요. 그 사이에 그 가게를 유지하느라고 손해가 1, 2억은 반드시 났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개업한 의사나 개업한 변호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 운동선수들, 그런 사람들이 자영업자하고 비슷한 건데 89년도 정도에 80년대 말에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변호사 숫자가 890명이었다고 합니다. 해방 이래 8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변호사 숫자가. 근데 지금 1년에 1000명씩 뽑는다고 그러죠. 1000명씩. 의사 숫자가 10몇 년 사이에 3배가 늘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만큼 환자가 늘진 않았어요. 그만큼 소송사건이 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공급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떤 직업이라고 그러면 얼마만큼의 소득이 예측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무한 경쟁 속에 들어있게 되더라는 얘기죠. 또한 정말 제가 굉장히 미안한 얘기인데 박찬호 선수가 허리를 다치고 공을 던지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의 영웅 박찬호 선수는 국민카드부터 시작해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수많은 광고 모델로 나갔었죠. 그렇죠? 지금 박찬호 선수가 광고 모델로 나오는 단 한 프로도 없어요. 그렇죠? 공목 던지는 야구 선수 괜히 해상화재보험 박찬호 선수 썼다가 허리 다치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국민카드 괜히 박찬호 선수 모델로 나오면 아 우리 카드 쓰면 허리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렇게 유명했던 박찬호 선수가 공 좀 못 던지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그렇게 무정해요. 그렇죠? 금방 잊어버린다. 그죠? 아무리 공을 잘 던지는 야구 선수도 공을 못 던질 때부터는 소득이 없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잘하는 성형외과 원장도 수전증 걸려가지고 눈 한번 잘못 찢으면은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 그렇죠? 성형외과 의사들 술 먹는 거 자제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 중에 성형외과 원장 아주 훌륭한 친구가 있는데 연봉도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가 목을 한번 다쳤거든요. 보름 동안 환자를 진료를 못했어요. 보름 동안에 소득도 없었죠. 여기 있는 사람의 소득은 시간 곱하기 시간당 임금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파출부, 일용잡부나 변호사나 같이 똑같습니다. 보스가 없긴 똑같은데 시간당 임금이 다른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시간당 5,000원, 어떤 사람은 시간당 5만 원, 시간당 10만 원. 시간이 0이 되면은 모든 사람의 소득은 졸지 0이 되는 거죠. 어저께 교통사고 숫자가 230건이에요. 서울 시내. 사망 1건. 매일 똑같습니다. 하루에 200건에서 300건에 매일 교통사고 일어나고요. 1명에서 2명 정도가 매일 죽어요. 신고된 게 그렇거든요. 200명 정도의 매일 부상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서울에서만. 그 사람들은 내일 모레부터 소득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오픈된 위험, 공개된 위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언제나 누구나 소득이 0이 될 가능성이 있다. 비즈니스맨. 월급쟁이들을 고용하고 월급쟁이들에게 일을 시키고 나머지 이익을 갖는 사람. 월급쟁이들은 그러죠. 봉급생활자들은 저 사람은 우리가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지가 다 가져가. 월급을 주는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쟤는 일도 안 하고 월급만 가져가. 무슨 뜻이냐? 오너들은 위험을 부담했어요. 망할 때도 자기 전 재산을 담보로 일을 하는 거고요. 때문에 가져가는 돈도 많아야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나는 위험을 부담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오너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회사에 니네 집을 담보로 잡혀라. 그러면 지금보다 내가 2배 더 줄 테니까. 망하면은 니네 집도 같이 망하는 거야. 그때 담보로 잡힐 사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오너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사업가들은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소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럼 자영업하고 사업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사업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자기가 빠지더라도 그 회사가 돌아가는 게 사업가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영업 스페셜리스트다. 그러니까 성형외과 원장에 자기가 수술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영업자고요. 삼성의료원 이게 뭐 개인 회사라 그러면 뭐 차병원 원장의 차 씨는 의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치료를 안 하고 경영만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인베스터, 투자가. 어떤 큰 빌딩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한 달에 한 1억씩 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으면 1억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그렇죠? 해외에 나가 있으면 1억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렇죠? 통장에 딱딱딱딱 집어넣어준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내가 일을 하건 일을 하지 않건 돈이 들어온다. 그런 사람을 인세 수입가 내지는 임대 수입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에서 소득이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얘기 왜 드렸느냐? 돈을 버는 방법이 자본주의에서 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추가 소득을 벌어야 50세 이후를 산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방법으로 추가 소득을 벌고 싶냐 이거죠. 물론 인베스터겠죠. 그렇죠? 인베스터가 되려면 이제 조건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돈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월급쟁이 방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물건 나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둘 다 비전이 없는 일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영업자 전체적으로 자기가 풀타임을 투자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가 소득을 벌기는 옳지 않다. 비즈니스 좋긴 좋은데 위험이 너무 크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주는 사업은요. 비즈니스이면서 위험이 없고 비즈니스이면서 후에는 그 인베스터적 성격을 갖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고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요. 네트워크 자체가 자산적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자산적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노후를 어떻게 보장해주고 현재를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느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유통을 이해해야 이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소비자까지 오는데 광고를 하고요. 총판, 도매, 소매를 거치다가 오다 보니까 200원 정도 들어가는 원가가 소비자한테 오니까 1,000원에 팔리더라는 얘기죠. 제가 파리에 가가지고 옷을 한번 수입해 보려고 파리를 갔었어요. 파리 갔는데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옷 브랜드들 있죠. 뭐 프라다, 구찌, 루비통, 뭐 아르마니 그런 브랜드도 있고 뭐 그보다 약간 떨어지는 브랜드들 그런 거를 이제 럭셔리 브랜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떨어진 거는 뭐 세컨드 럭셔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럭셔리라고 해봐야 한국 사람들이 아는 게 한 30개에서 40가지 정도 이상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죠. 그 정도가 전 세계의 듀티프리샵에 다 깔려있는 거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 럭셔리 브랜드들의 수입가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보통 그 5분의 1가에서 6분의 1가 즉 200만 원짜리 파는 양복이면은 보통 30만 원 정도면 수입을 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업자한테 주는 가격이 30만 원에 갖고 와서 200만 원 정도 파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브랜드가 떨어지는 거는 한 20만 원 정도, 10분의 1가. 고급 구두 같은 경우도 뭐 한 40만 원짜리 구두가 한 10만 원 정도면 수입을 해온다는 얘기예요. 10만 원, 8만 원 정도면. 그러면 너무 폭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갖고서 광고해야 되고요. 그 돈 갖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요. 백화점 월세 내야 되고요. 이익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마진이 없어가지고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화장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을 보니까 뭐 어떤 화장품이란 얘기를 들으면 좀 안 될 것 같지만 수입 화장품 우리가 알만 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30만 원짜리 영양크림의 수입가가 4만 5천 원이었다는 얘기죠. 제조원가는 아니고요. 수입가. 제조원가는 보통 5%에서 7%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0만 원짜리의 제조원가는 보통 5천 원에서 7천 원이라는 얘기죠. 그거 바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비싼 거 발랐다. 그렇죠? 무슨 뜻이냐? 그게 뭐 그러면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원래 그래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원래 유통이나 광고 쪽에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 화장품 하나 팔아가지고 몇 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한번 광고 한번 하는 거 보세요. 어떤 침대 광고 보면 광고 너무너무 많이 하죠. 저는 스프링이나 제대로 만들었을까 걱정돼요. 그렇게 광고비를 내고 나서 어느 특정 회사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스프링이나 제대로 만들었을까? 저렇게 광고를 하고 나면은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광고비보다 유통마진보다 비싼 원가를 들이는 생필품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필요 없는 데 돈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총판 도매 소매에 돈을 주고 나니까 소비자한테 오는 돈이 작아진다는 거죠. 할인점을 한번 볼까요? 200원짜리 물건이 할인점에 오니까 700원에 팔려요. 소비자한테 유리합니까? 유리하지 않습니까? 유리하죠. 그렇죠? 유리하니까 사람들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많이 살까요? 할인점에서 물건을 많이 살까요? 할인점. 처음에도 그랬을까요? 아니죠. 할인점 처음 생겼을 때 안 그랬거든요. 왜? 그런데 가봐야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별 볼 일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한두 번 가보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계속 거기서 물건을 사게 되더라 이게. 자,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간다. 사실 저는 비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거라고 하니까 이제 브랜드를 얘기해야 되겠네.
네스카페 레귤라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슈퍼마켓에서 하면은 500원이에요. 편의점에서는 550원 떼지면 600원을 받아요. 저는 근데 편의점에서 많이 삽니다. 저 옆에 슈퍼마켓이 있어도. 왜냐하면은 슈퍼마켓 주인 텔레비 보는 거 방해하기 싫어서. 100원을 더 주고라도 편의점에서 사면 준비되어 있고 계산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저는 제 시간이나 기분 좋은 거에 100원 정도는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근데 합리적인 사람은 조금 걸어서라도 그 슈퍼마켓에서 500원 주고 살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다. 그래서 할인점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할인점 시장이 가장 큰 매력은 가격이 저렴하다. 하지만 좀 불편하고 가야 되는 고통은 감수한다. 직접 판매 시장을 봤더니 인터넷이나 TV 쇼핑으로 직접 판매를 하는데 이런 직접 판매 시장에서 봤더니 가격은 할인점이나 거의 같더라. 그런데 여기에 장점은 배달을 해주더라. 그렇죠? 배달을 해주더라. 그러면 가격이 같은데 배달을 해주는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은 할인점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직접 판매 시장으로 자꾸 갈 가능성이 있겠죠. 또 하나 직접 판매 시장에 또 뭐가 좋으냐면요. 제주도에 있는 부모님한테 테레비를 한 대 보내주고 싶어요. 내가 사서 보내주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인터넷으로 하면은 제주도에 있는 부모님한테 바로 탁송, 택배 보내면 되죠. 내가 받는 거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부모님한테 선물을 보내줄 수 있죠. 원격지에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줄 수도 있는 장점도 있고 하여튼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직접 판매 시장은 유리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꾸 이쪽 시장이 커지더라. 통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화면이 선명하면 선명해질수록 직접 판매 시장은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할 거라는 예상은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하고 있죠. 그렇죠?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슈퍼마켓이 인터넷 시장보다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데 오늘도 슈퍼마켓을 오픈하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죠. 그렇죠?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슈퍼마켓을 열 생각만 안 해도 벌써 몇 억은 버셨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안경 전문점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컨설팅을 해줄 테니까 내 얘기가 맞으면 밥을 한번 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라식이 판을 치고 있는데 향후 10년 후에는 선글라스밖에 안 끼고 다닌다. 향후 10년 후에는 안경 쓰는 사람이 거의 없고 안경집에서는 선글라스밖에 안 팔 것이다. 그는 타이프라이터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다. 향후 10년 내로 라식 수술하는 비용이 5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 심하면 10만 원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왜? 할 사람 다 하면 자꾸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비디오 대여료가 300원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보겠다는 사람보다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라식을 하겠다는 사람보다 라식을 시켜주는 사람이 더 많으면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카르텔의 붕괴죠. 누구라도 조금 더 싸게 해야 그 집을 간다는 얘기죠. 그때는 더 검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라식 기다렸다 하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기다리는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참 지나서 이제 이 나이에 뭐하냐 이런 보수적인 사람 4명 빼놓고 좀 더 도전적인 사람들은 라식을 할 거예요. 자, 세상의 흐름을 모르고 어떤 창업을 했을 땐 굉장히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유통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직접 판매 시장으로 종로 수적이 인터넷 때문에 망했고요. 길거리에는 레코드 가게를 보기가 힘들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더 우울한 이유는 레코드 가게가 없어서 그렇대요. 옛날엔 뭐 지나가다 음악이 쿵쿵쿵 났는데 어디서도 음악 듣기가 힘들어요. 요새는.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셨죠? 저는 이게 생각하고 보거든요, 항상. 왜냐하면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지나가다 보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새는 왜 이렇게 음식점이 자꾸 이름이 바뀌고 딴 가게가 생기지? 그 이유가 뭘까요? 퇴직한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음식점 자꾸 열어서 그런 거예요. 해보지도 않은. 그래서 간판 가게들은 돈을 벌 거예요, 그렇죠? 자꾸 바꿔주니까. 이런 식으로 유통이 바뀌어가는데, 이쪽으로 유통이 갈 걸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변화는 느꼈는데 변화를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이거죠. 그 변화에 내가 적응을 해서 소득을 창출해야죠. 그렇죠. 땅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땅을 안 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온탕해요. 그렇죠. 땅값이 오르는 걸 모르고 땅을 안 사면 상관없는데 저기 땅값이 오르는 걸 아는데도 안 사면 무슨 구청이나 뭐 도시계획과 같은 데 갔더니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는 걸 우연히 이렇게 봤어요. 강남의 뭐 압구정동이 개발이 된다. 앞으로 굉장히 뭐 오를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대. 그리고 끝나면 되겠어요? 빨리 집 팔고 그 동네로 이사 가야지. 그쵸? 뭔가 변화를 알았으면 거기에 적절한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참 우울하게도 유통의 변화는 우리가 소비자로서 적응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없다는 거죠. 대기업들은 이미 전부 직접 판매 시장에 한 발씩을 다 담궜죠? 현대가 홈쇼핑 갖고 있고 LG도 홈쇼핑 갖고 있고 삼성도 홈쇼핑 갖고 있고 대기업 중에서 벌써 홈쇼핑을 안 갖고 있는 회사들이 없어요. 다 그쪽으로 갈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슬쩍 담궈놨단 말이죠. 누가 더 깊숙이 들어가느냐 얕게 들어가냐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는 뭐냐 이거죠. 우리 소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낸 퀴즈는 다 틀렸어요. 정주영 회장을 아느냐? 여러분이 안다고 그랬는데 사실 아는 사람 몇 명 없었죠, 그렇죠? 두 번째 낸 퀴즈가 더 쉽습니다. 답도 가르쳐 줄게요. 난 지금까지 태어나서 비누는 다이아 비누만 썼다. 1번. 아니다. 인삼 비누, 도부 비누, 아이보리 비누도 쓴 적 있다. 2번. 어느 게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아닌 사람이 몇 명 있나 봐요, 그렇죠? 아직까지 다이아 비누만 쓰시는 분 있어요? 당신의 비누 다이아? 저 어릴 때 선전 무진장 봤거든요, 그거. 그래서 그 비누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도 선전을 보니까. 이런 거는 마케팅 용어에서 브랜드 체인지했다고 그러죠. 자, 브랜드를 체인지했다. 다이아 비누에서 도부 비누로, 다이아 비누에서 뭐 인삼 비누, 창포 비누로 브랜드 체인지를 했다.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뭘까?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거예요. 난 광고를 보고 브랜드 체인지 한 적이 있다. 맞죠.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011과 016의 광고를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의 최고 스타 안성기와 한석규를 딱 내세워서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광고들을 하고 있죠. 뭐 앞번호 안 물어봐도 된다고 그러고 어떨 땐 끄라 그러고 그렇죠. 정말 자기네 거 쓰려는 것보다 더 치사해요. 그렇죠. 어떨 때 보면 자, 뭐 전화기 끄십시오. 뭐 무슨 전화 쓰는 사람은 굉장히 그 매너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광고비를 많이 쓰는 대신에 좀 요금이나 좀 깎아주지. 그 요금만 아껴도 훨씬 더 기분이 좋을 텐데. 근데 요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사람들이 우매해가지고요. 광고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광고를 하는 게 요금 깎아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을 안 깎아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가서 우연히 이거 괜찮아 보인다 하고 사본 적도 있죠. 그리고 좋으면 계속 쓰고 안 좋으면 에이 껍데기만 좋았네 이렇게 하고 안 쓰고 그렇죠. 근데 더 많은 경우에 누구 얘기 듣고 물건을 사본 적은 없으신가요? 가장 많은 거죠. 그게 구정 광고예요. 구정 광고. 어느 음식점 여러분이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친구가 가보고 맛있으면 그 친구는 점심시간에 그 음식점을 많이 가겠죠. 그렇죠? 자, 쭉 어떤 친구랑 여러분 친구랑 가고 있어요. 야, 저 집 음식점 어때? 맛있어 보인다. 저번에 먹고 나 죽는 줄 알아서 맛 정말 없어. 딱 그 한마디 하는 순간 내 친구는 그 집을 갈 가능성이 1%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가려다가 친구한테 물으면 야, 저 집 맛없대. 그죠? 바로 그거죠.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이 어디라고 그러죠? 신라호텔. 좋은 얘기는 항상 이렇게 안 하고 못 뺀기 위해서. 정말 신라호텔 너무 좋은 호텔이에요. 전 신라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좋은 호텔이냐 봤더니 제가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단추가 하나 떨어졌어요.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양복 단추가 급하죠. 한 20-3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 뛰어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 데스크에서 이 단추 좀 고쳐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서 그 고치는 룸에다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퇴근 안 했냐 고칠 수 있겠냐 했더니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고칠 수 있겠대요. 15분만 앉아서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쳐가지고 줬는데 거기까지는 감동 영향이 아니에요. 그 아랫 단추도 흔들흔들 거렸는데 그것까지 고쳐온 거 알아요? 고친 김에 여러분들은 신라호텔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졌죠. 이제부터. 이게 구정 광고예요. 구정 광고. 그래서 그 호텔이 인류 호텔이라는구나. 침대가 좋은 걸 써서 인류 호텔이 아니거든요. 뉴욕에 있는 인류 호텔들 한번 가보세요. 침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호텔이 오래돼서 냄새도 나요. 하지만 서비스가 달라요. 서비스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같은 돈을 내고도 잘 흐뭇해요. 이게 구정 광고예요. 구정 광고는 소비자가 광고한 거기 때문에 왜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어떤 물건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딴 사람이 그걸 딱 살 때 물어볼 때 있죠. 그거 괜찮던가요? 너무 좋죠. 나도 언니 빨리 주세요. 그게 구정 광고예요. 그렇죠? 가장 강력한 수단이 구정 광고인데 문제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누가 구정 광고를 하는지 모른다는 데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광고비와 유통비로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구정 광고를 한 사람한테 줄 돈도 없어요.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딴 데 이미 쓰고 있다. 그렇다면은 광고와 유통비를 쓰지 않고 누군가가 광고를 해주는 사람한테 실질적인 마케팅비를 준다면은 좀 강력한 수단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이해되시죠?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와 유통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요. 소비자한테 그걸 맡겨요. 아메이라는 회사가 이런 일을 하는데 650가지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팝니다. 이거는 비슷해요. 근데 이 소비자가 물건을 샀을 수도 있고 안 샀을 수도 있잖아요. 자, 약간은 다이아 비누에서 아이보리 비누로 바꾼 얘기를 했죠. 바꿀 수 있죠, 여러분. 바꿔볼 수도 있어요. 자,
다이알 비누에서 아이보리 비누에서 아메이 GNH 비누라는 비누가 있거든요. 이게 벌꿀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반투명해. 그렇게 부드러울 수 없어. 보습 효과도 있고. 그 비누로 바꿀 수도 있죠. 바꾸란 얘기가 아니요. 그래, 내 친구가 좋다고 그러니까 바꿔 써볼 수도 있다. 바꿔 써보고 가격하고 품질이 맞으면은 계속 쓸 수도 있다. 내 생각에 별로라고 생각하면 안 쓸 수도 있다. 그쵸? 모든 가능성은 다 있어요. 안 쓴다면은 100% 환불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바꿔 썼어요. 그랬더니 마음 편하게 바꿔 썼는데 그 물건이 좋을 수도 있죠. 좋으면은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쵸? 얘기하면 소득이 생긴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능성이란 거예요. 어떤 물건을 바꿔 썼는데 그 물건이 좋으면은 난 계속 쓸 것이고 계속 쓰다가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다. 좀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아이비어 사업가라는 거고요. 그냥 쓰는 거는 소비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적극적으로 얘기한 이유는 내가 써보고 좋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써보고서 좋았을 때 여러분 친구 A한테 얘기를 했는데 A가 그 물건을 써보더니 참 만족스러워했어요. 야, 괜찮다. 이유를 봤더니 광고와 유통을 줄였기 때문에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한테 얘기해줬기 때문에 쓰는 방법까지 자세히 가르쳐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막연한 TV 속에서 잠깐의 제품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용법까지 자세히 가르쳐줄 수가 있었어. 그래서 나도 샀을래,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했더니 나한테 샀을 수도 있지만 너 스스로가 직접 회사에 샀쓰는 게 좋겠다. 매번 너한테 물건을 갖다 주는 것보다 너가 집에서 전화를 통하거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너희 집까지 배달이 된단다. 그래서 물건을 주문하려고 했더니 무슨 비밀번호를 치고 거기 회원번호를 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회원 가입을 하라고 가입하고 싶은 사람 여기 누르라고 그러죠. 누르라고 그랬더니 무슨 또 번호를 하나 쓰래요. 이거 가르쳐준 사람 번호를. 그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걸죠. 야야야 그 물건 살라고 그랬더니 무슨 네 번호를 치래. 그래 내 번호는 1, 2, 3, 4, 5, 6, 7이다. 그래? 1, 2, 3, 4, 5, 6, 7 썼더니 내 친구 이름이 딱 뜨더라고요 거기에. 그렇죠? 그리고 내 신상명세를 다 넣고 했더니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부터 물건을 샀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구정 광고는 누가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내 친구의 회원번호를 적어야 내 회원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보면 누가 누구한테 얘기했는지를 안다는 얘기죠. 즉, 이 A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물건을 사지 않았을 거라는 걸 회사는 알고요. 회사는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샀쓰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돈을 지급하겠다. 그게 마케팅에서 나오는 사업 소득이라는 거죠. 광고업자,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내가 한 게 뭐 있는데 그 돈을 받니? 그럼 광고 모델은 한 게 뭐 있어요? 광고 모델은 한 게 뭐 있어요? 이거 좋습니다 한 거밖에 더 있어요? 근데 돈 많이 받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은 오히려 직접 팔게 하는 도움이 됐잖아요. A가 B한테 얘기하고 B는 C한테 얘기하고 여러분은 뭐 K한테 얘기하고 L한테 얘기하고 P한테 얘기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또 P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 한 13명 정도가 스스로 물건을 샀쓰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건만 샀쓰는 사람은 좀 더 많아요. 물건을 샀쓰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13명 정도가 됐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한 지가 6년 한 반 정도 됐는데 한 3만 명 정도가 쓰더라고요. 저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죠, 이제. 그쵸? 얘기한 사람이 얘기하고, 얘기한 사람이 얘기하고, 얘기한 사람이 얘기하고, 이렇게 퍼진 거예요. 많이 쓸 때는 한 달에 한 30억 원을 넘게 쓰더라고요. 그럼 1년에 한 4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1년에 400억 원어치 물건이 더 팔려요. 그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보답을 해드려야 돼요, 안 해드려야 돼요? 해줘야죠.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생기는 사업 소득인 거죠. 꽤 많겠죠, 그렇죠? 그렇죠. 꽤 많은 소득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몇십만 명 이렇게 모여서 이게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물건을 쓰다 보니까 여기 납품하고 싶은 회사들이 생기죠. 저 백화점이 있으면 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죠. 백화점에 드나드는 고객이 많으니까 거기다 물건을 납품하면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 가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를 해도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요. 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동네에서 똑같은 베스킨라빈스를 파는 것보다 백화점 옆에서 베스킨라빈스를 파는 게 더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쵸?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은 뭐를 납품해도 많이 팔린다는 얘기죠. 치약, 비누, 샴푸리스, 건강식품을 팔고 있는 이 네트워크에다가 갑자기 휴지를 갖다 파니까 휴지가 엄청나게 팔린다고 그러죠. 라면을 갖다 파니까 라면이 뭐 몇천만 상자가 팔렸다고 그래요. 커피를 갖다 놓으니까 커피가 또 많이 팔리고요. 그렇죠? 고추장도 갖다 놓으면 팔리고. 왜?
여러분 장 보러 간 김에 딴 거 사는 거 있죠? 비누 사러 간 김에 고추장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도. 왜 근데 고추장도 점수를 갖고 온다는 얘기죠. 똑같은 고추장을 딴 데서 사면 점수가 없고 소득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서 사면 그게 다음 달에 돈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주 물건 사는 재미도 있고 돈 버는 재미도 있고 그렇죠. 그랬더니 많은 물건들이 납품이 되는데 납품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제휴합시다. 즉 호텔도 제휴호텔이면 서울호텔하고 제주도호텔이 제휴하고 있으면 서울호텔 회원권을 끄면 제주도호텔도 회원권이에요. 서울호텔도 50% 디스카운트, 제주도호텔도 50% 디스카운트예요. 둘이 제휴했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휴를 했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물건을 여기서 사면은 돈을 돌려줘요. 또 서울을 그냥 배달시키면 돈을 안 주는데 이 회원이 돼서 서울을 배달시키면 돈을 받아요. 꽃 배달도 그냥 배달시키면 돈을 안 주는데 여기 통해서 사면은 돈을 받아. 무수히 많은 물건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사기만 하면 점수를 갖고 오기 때문에 소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게요. 어떤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다음 달에 돈 주는 방법으로 살래? 그냥 살래? 그게 너 아메이 사업할래 안 할래 하고 똑같은 얘기야. 너 휴지를 사는데 다음 달에 돈 받는 방법으로 휴지 살래? 그냥 사는 방법으로 살래? 뿐만 아니라 너 그런 얘기하면은 네 친구들이 사는 것도 돈 받는다? 그럼 그 사람들은 여러분 돈 주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편리해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 얘기하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개념은 물건을 사다 파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돈 버는 방식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걸 사도 돈 버는 방법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사는 방법이 있어. 왜 돈 버는 방법으로 살 수가 있느냐? 광고와 유통을 없앴다는 얘기죠. 광고 모델과 유통업자가 가져갈 돈을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야. 그게 어떻게 얼마나 가져가나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가정법을 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한번 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일반적인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가게도 열고 직원도 고용하고 회사도 때려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한 5만 원어치, 3만 원어치, 만 원어치, 10만 원어치, 20만 원어치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내가 쓰던 치약, 비누, 샴푸린스 그 화장품 같은 경우를 한번 아메이 방식으로 바꿔 써보는 거예요. 바꿔 써보고 마음에 들면은 계속 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냥 반품을 하시면 돼요. 마음에 들었는데 괜찮았어요. 한 20만 원 정도 바꿔 썼더니 회사에서 20만 원에 대해서는 3%를 주기로 했어요. 6천 원을 받았어요. 신나. 그리고서 6천 원을 갖고서 이제 햄버거도 하나 사 먹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20만 원어치 사는데 6천 원 주냐? 그러면 20만 원어치 샀으면 6천 원 줬으면 많이 준 거지. 그럼 20만 원어치 샀는데 10만 원을 줍니까? 그렇죠. 하여튼 6천 원을 받았어요. 나한테 이 사업을 가르쳐준 사람은 스폰서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한 20만 원어치 샀었으니 한 6천 원을 그 사람도 주더라고요. 야, 니도 6천 원 받고 나도 6천 원 받고 그거 모아서 뭐 한 사람 몰아주자. 뭐 마음대로 하자. 그거는 뭐 알아서 할 일인데 6천 원을 받고 좋았고 괜찮아서 내 친구 2명한테 얘기했어요. 2명한테 얘기했더니 각자가 또 20만 원씩을 샀쓰더라. 각자가 6천 원이 생기더라. 60만 원을 샀쓴 사람은요. 그게 6%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표에 이미 나와 있어. 그냥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 표에 이미 나와 있어. 60만 원 이상 샀쓴 사람은 6%. 3만 6천 원을 주는데 재밌는 거는 A하고 B가 이미 6천 원씩을 받아갔기 때문에 12,000원을 이미 받아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3만 6천 원 중에서 12,000원을 뺀 2만 4천 원이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많이 주느냐? 항상 입장을 바꾸라니까요. 여러분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20만 원 사간 사람이 더 예뻐요? 60만 원 사간 사람이 더 예뻐요? 20만 원 사가고 끝낸 사람이 예뻐요? 2명을 손님 데리고 온 사람이 더 예뻐요? 당연히 예쁜 사람한테 더 주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이 사업을 얘기하는 사람은 스폰서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20만 원을 쓰고 있었다 그러면 80만 원인데 80만 원이나 60만 원이나 6% 주긴 똑같이 매 한 가지예요. 80만 원의 6%는 4만 8천 원이죠. 그렇죠? 4만 8천 원에서 아까 60만 원에 대한 6%, 3만 6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 사람이 가져가면은 그 사람 12,000원을 가져가게 돼요. 제일 매출이 많은 사람은 12,000원을 가져가고요. 두 번째 얘기한 사람은 24,000원을 가져가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이 얘기한 사람은 6,000원씩 가져가요. 그거 다 합치면은 48,000원이 돼요. 즉, 48,000원이 이 4명에게 분배가 되는데, 먼저 시작했다고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먼저 시작했다고 반드시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먼저 시작했지만, 나중에 시작한 사람보다 덜 가져갈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항상 많은 돈을 가져가는 거다. 그건 아니고요. 먼저 시작했지만, 덜 가져가는 수가 있다. 나중에 시작했지만, 더 많이 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소득이 역전구조라고 그래요. 소득이 뒤바뀔 수 있다. 자,
6명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이제 내가 부자의 시스템에 편입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월급쟁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야 되겠느냐의 차이는 여러분의 이 가능성은 여기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제품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좋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바로 하지 마세요. 제품이 좋다는 얘기는 가격 품질이 다 맞는다는 얘기예요. 품질만 좋다고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매직펜이 품질이 무진장 좋아요. 근데 한 자리에 100만 원이에요.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다는 거는 항상 품질과 가격이 다 맞아야 좋은 거예요. 자, 6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품질이 참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격도, 그 다음에 이 플랜을 들어봤더니 남한테 이렇게 피해보는 플랜도 아니고 그냥 생필품을 바꿔 쓰는 거네. 그것도 의무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괜찮네 라고 생각했을 때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6명 정도는 있겠느냐? 있다는 얘기죠. 또리, 순이, 철수, 작은 엄마, 큰 엄마, 사촌동생 해서 6명이 좋아 이거 바꿔 썼어요. 20만 원씩. 자기는 이번 달에 미국 가서 안 썼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매달 써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꾸 자기한테 20만 원을 넣으면은 써야 돈을 받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물건을 쓰는 건 권리예요. 절대 여기는 의무라는 건 없어요. 내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하나도 못 쓸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못 쓸 수도 있어요. 나는 안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6명이 20만 원씩 쓰면 120만 원을 쓰게 돼요. 나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그 사람한테 쓰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여러분 때문에 썼다는 걸 알게 되겠죠. 왜? 여러분 회원번호를 적어야 그 사람들이 회원번호가 나오고 샀었을 테니까. 120만 원이 넘을 때부터는 9%를 주기로 했어요. 그럼 10만 8천 원이에요. 20만 원씩 쓰는 사람들은 6천 원씩 받기로 했죠. 그렇죠? 여기 6명이에요. 3만 6천 원이에요. 그렇죠? 10만 8천 원에서 3만 6천 원을 빼면 7만 2천 원을 여러분이 받게 돼 있어요. 베리굿. 안 썼는데도 7만 2천 원 벌었잖아요. 난 미국 가 있었는데. 이런 소득이 아까 누가 받는 소득이라고 했어요? 빌딩 주인이 받는 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아메에서 쓰는 방법에 가르쳐줬지 그 사람한테 갖다 팔았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6명은 또 4명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계속 샀으면은 어마어마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난 6명한테 이야기하겠는데 그 6명은 4명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물으면 걔 결혼식 때, 네 결혼식 때부터 손님 많더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표정이나 인간성도 더 좋아 보여 거기가. 내가 봤을 때 너만 잘하면 된다 봐 너는. 내 친구도 자기 제품 좋다고 생각하고 걔 인생 헛살아오지 않았으면은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남 걱정하는 사람이 자기가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남도 자기 같을까 봐. 20만 원씩 5명 있으면 얼마 썼죠? 100만 원. 여러분이 갖다 팔은 게 아니죠. 각자가 쓴 거죠. 100만 원 6그룹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 600만 원은 15%를 주기로 했어요. 600만 원의 15%는 얼마예요? 90만 원. 100만 원을 쓰는 사람 6%를 주기로 했거든요. 6%는 6만 원. 6만 원이 6개를 쓰면은 36만 원. 아까 그 90만 원에서 36만 원을 빼면은 54만 원. 54만 원이 추가로 또 생기는 거죠. 54만 원 갖고 뭘 그래? 이거 하려고 회사를 관둔 게 아니잖아. 회사 다니면서 저녁 때 얘기했잖아. 이거 하려고 가게를 문 닫은 게 아니잖아요. 가게 하면서 이거 했잖아. 그렇죠? 내가 버는 거 말고 54만 원이 더 생긴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서 54만 원이 더 생기려고 그러면요. 한 직급 승진해야 돼요. 4년 걸려. 승진 누락 안 돼도. 그렇죠? 요새처럼 승진 잘할 때는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몰라요. 내 친구 아직도 대리 있어요. 그 친구 서울 상대 나왔는데 아직도 대리야. 아주 승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정말 그 친구 얘기하면 너무 재밌는 친구인데요. 회사를 한 번도 옮긴 적이 없는데 회사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처음에 한양투급으로 들어갔거든요. 조금 있더니 보라은행이 되더라고요. 보라은행이 조금 있다가 하나은행이 돼버린 거예요. 이 친구는 회사를 입사 이래 한 번도 옮긴 적이 없는데 명함이 회사가 여러 번 바뀌더라고. 주택은행, 국민은행, 내가 회사 옮겨서 갑자기 국민은행 직원 됐나요? 그거 알죠, 그렇죠? 인수합병 되면서 참 꿋꿋하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앞으로도 남아있을 것 같아. 직급이 대리거든. 대리가 잘리는 일은 별로 없어. 승진을 빨리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야. 54만 원이 더 생기는데 월급 말고 더 생기는 거죠. 야, 가정주부나 월급쟁이들 저번 달보다 매달 54만 원씩 더 생긴다고 그러면 1년에 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54만 원이 한 50년 모이면 10% 이자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알아요? 한 10억 대요. 장난 아니죠? 100억인가? 거진 100억 대요. 10% 이자만 되면 50년 동안 모으면. 감각이 안 쓰죠. 이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아냐면 회사 다닐 때 친구들하고 내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한 달에 5만 원씩 담배를 피면은 1년이면 60만 원어치 피는 거잖아요. 그걸 한 5, 60년 모았더니 이게 8억이더라고요. 이자 10%로 계산했을 때. 그게 그러니까 50만 원씩 모으면은 100억이란 얘기 아니에요. 오, 징그러,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이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50년이 남게 쌓인 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보험 든 거 다 허당이란 얘기예요. 나중에 받을 거니까 그거 그때는 별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낸 돈 여기 생명보험 직원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그 회사 운영하고 월급 다 여러분이 낸 보험료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험료로 다 지급을 하고 이자를 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냉철하게. 절대로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시면 혜택이 있는 거고요. 늦게 돌아가시면 전혀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험이죠. 그게 보험. 근데 50만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더 생긴 거예요. 2명한테 더 얘기했어요. 2명한테 더 얘기하고 2명한테 더 얘기하고 더 얘기하면은 이제 한 덩어리가 13명이 되고요. 13명이 20만 원씩 샀으면요. 260만 원이고요. 그 6명이 다 샀으면은 1,560만 원이에요. 거기서 생기는 소득은 한 140만 원 좀 넘어요. 1,56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아가지고 140만 원을 벌었으면은 다음 달에 또 1,560만 원어치 팔아야 140만 원을 벌 거예요. 징그럽게 어떻게 그거 맨날 팔고 다녀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 가방 꺼내서 제품 꺼낼 것 같죠, 여기서? 창고 딱 열고 막 누군가가 제품을 갖고 와서 하나씩 돌릴 것 같지만 여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메이는 아메이 물건을 파는 사업이 아니고요. 아메이 방식으로 물건을 사는 걸 가르쳐주는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도 언제 파냐고 물어봐요, 자꾸. 참 답답한 소리죠. 그게 아니라니까. 제 친구 중에 김병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결혼 선생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추석을 부르는데 김뱅건 그래요. 얘가 뱅건이가 아니고 병건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뱅건이. 무슨 말이냐. 아메이 사업은 병건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뱅건이 그런 거하고 똑같다니. 그래 뱅건이 내가 언제 뱅건이라고 해서 뱅건이라고 그랬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물건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업이에요. 나중에 병건이가 이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렇죠? 근데 140만 원이란 돈이요. 내가 팔아서 생긴 돈이 아니라면은 이 사람들이 치약, 비누, 샴푸, 린스, 휴지를 다 쓰고 나면은 마음에 들면 여기 걸 또 쓸까요? 대체로 한 번 바꾸기 힘들지. 펩시 좋아하는 사람 펩시 좋아하고 코카를 좋아하는 코카 좋아하죠. 그렇죠? 011 쓰는 사람 대체 011 쓰고 016 쓰는 사람 016 쓰잖아요. 그렇죠? 한 번 정하기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그걸 써요. 마음에 들리면은. 처음에는 치약, 비누, 샴푸, 린스, 화장품만 썼는데 여기서 건강식품, 비타민도 사 먹을 수도 있죠. 여기 정수기도 정수기 사면 또 필터도 가끔씩 1년씩 한 번씩 갈아줘야 되죠. 뭐가 자꾸 더 샀을 수도 있어요. 할인점에 처음 갔을 때는 휴지만 한 롤 사왔는데 다음에 갔을 때 거기서 혼수를 왕창 장만할 수도 있죠. 그렇죠? 처음에는 작은 거 치약을 하나 줬는데 더 많은 제품을 쓸 수도 있고 다 떨어지면 또 샀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 달에도 140만 원이 나오거나 더 나올 수도 있죠. 약간 덜 나올 수도 있겠지만 140만 원이 계속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소득이 아까 무슨 소득이라고 했어요? 인세 소득이라고 그랬죠. 그런 소득을 갖고 있으면은 근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죠. 현재 아무리 많은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조차도 근로에 의해서 소득을 벌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근로에 의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자산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근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두 번째, 이 소득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받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상속을 시켜줄 수가 있다. 그거는 자산 소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건물 주인이 자기 자식한테 건물을 상속시켜주면은 그 세입자들은 그 상속받은 다음부터는 그 아들한테 임대료를 내야 되죠. 그렇죠? 야, 니네 아버지 아들로 바뀌었으니까 난 임대료 안 낼래. 그러면 나가라 그래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140만 원을 받고 자식도 140만 원을 받고 손자도 받을 수 있고 증손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자산소득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이 소득이 물가가 10배로 올랐다. 그럼 140만 원 가치가 14만 원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팔리는 물건값도 같이 올라요. 그렇죠? 내 소득도 같이 올라요. 뭐가 똑같으냐면요. 물가가 10배로 올리면 임대료 10배로 올려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것도 자산소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재밌죠? 그렇죠? 야, 140만 원이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끝내주는 소득이구나. 회사는 가두면은 월급이 안 나오지만 이거는 계속 소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 4명이 2명한테 더 얘기하고요. 2명한테 더 얘기하고 2명한테 더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친구가 이제 140만 원을 받을 때가 오겠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가 받는 소득의 4%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1,500만 원의 4%는 기본적으로 받고요. 추가로 인센티브로 2%를 더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럼 합하면은 1,500만 원에 6%는 90만 원이에요. 6명이 똑같이 되면은 6, 9, 54, 540만 원이라는 소득이 더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를 2% 리더십 보너스라고 그래요. 540만 원이 노후에도 계속 나오고 지금도 더 나온다 그러면은 아주 괜찮죠, 그렇죠? 그 소득이
여러분의 친구의 친구가 140만 원 받을 때 정도 되면 여러분의 친구가 90만 원 정도 받겠죠? 여러분의 친구의 친구가 1000만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1% 기본으로 받게 돼 있고요. 0.5% 인센티브로 더 주고 있어요. 거기서 생기는 소득이 다 합치면 9%인데 그 6%만 나왔다고 해도 540만 원이 또 생기죠. 그럼 1080만 원이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자손대대로. 세상에 어떤 소득이 이렇게 계속 생길 수 있을까? 근데 회사에서는 왜 주느냐? 여러분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 물건 안 샀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광고 모델을 해준 거란 말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그 아메이 사업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제 이 사업이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이 사업이 위험성은 뭐가 있을까? 자본 투자를 하지 않았으니까 자본적 위험은 없을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살아내는 의무 규정도 없고 물건을 사야 회원 가입되는 것도 없고 그냥 회원 가입한 다음에 10만 원을 사든 20만 원을 사는 거는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판단에 의해서 그렇죠? 또 하나 아니 치약피도 샴푸 좋다고 얘기하는데 회사를 관둬야 돼요? 아마 회사 관두고 치약 좋다고 얘기하고 다니면 더럽다고 그럴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회사를 다니면서 추가 소득으로 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너무너무 큰 안전한 소득이에요. 자 주식 한번 볼까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 본 적 있어요? 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순간적으로 2, 3억 번 친구 많이 봤어요. 10년 동안 해서 번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부동산, 여러분이 부동산으로 혹시 돈을 벌었다면 소가 쥐밟은 거예요. 운이 좋았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왜 주식을 망한 줄 아세요? 자기 실력으로 번 줄 알아요. 주식은 항상 운으로 번 거다 이거죠. 거의 운이에요, 운. 실력으로 주식을 벌 수만 있다면은 전 세계 제일 부자 되는 게 1년 만에 제일 부자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늘 실력으로 이길 수만 있다 그러면. 딱 1분 안만 내다볼 수 있어도 1년 안에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 됩니다. 단돈 1억 갖고 시작해도. 주식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은 알아요. 선물만 계속 1분 앞만 거래만 해도 1분 앞에 거래만 해도 1년 안에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1분 앞도 예측 못하는데 무슨 장기 투자야. 주식 장기 투자하려는 사람 치고 주식을 돈 번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정말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죠. 부동산, 깡통 부동산이 속출하고 있대요. 일본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20%가 빠진 게 아니고 10억 카드 부동산이 2억으로 떨어졌대요. 80%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어떻게 집값만 올라 딴 건 다 떨어지고 다 안 오르는데 경제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데 내 소득이 오르든지 집값이 떨어지는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근데 참 재밌죠. 한때는 집값이 계속 오르나 이런 기사가 나오다가 집값 폭락 어디까지냐 이런 기사가 나오다가 또 몇 달 지나면 집값도 언제까지 오르나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기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오르든 내리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상관이 없으나 임대료를 받을 집도 별 상관없어요. 근데 집을 샀다가 더 비싼 값에 팔 마음으로 자꾸 사는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왔다. 항상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가 상투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제가 이 사업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자 나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이 넘는 사람을 이 사업에서 실버라고 그래요. 실버, 실버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1년 내내 지속하는 사람을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고 그래요. 회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넘의 연소득은 2천만 원이 넘어요. 2천만 원이면은 대졸 신입사원이 받는 소득이 2천만 원 정도 남자일 경우에 자 추가로 내가 회사 끝나고 뭔가 물건 쓰는 방법을 누구한테 가르쳐줬을 때 한 1, 2년 지나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됐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소득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생긴다 그러면은 나는 용돈 타가지 않는 대졸 신입사원 한 명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지니, 마술램프 지니가 항상 나한테 대졸 신입사원 월급만큼 더 갖다 주고 있죠. 그렇죠? 내 친구들이 사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친구 3명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을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는데 연소득이 7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대기업 이사님 한 명을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상속되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6명이 있는 친구를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면 연소득이 회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1억 5천 정도가 돼요. 연소득이. 회장님 하나를 옆에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파운더스 석 다이아몬드는 9명의 친구가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이 된 친구들을 말하는데 그런 친구는 회사 자료에 의하면 3억이 넘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참 이 사업이 처음에 6천 원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르고서 나중에 얻는 소득은 굉장히 크다. 순간적으로 소득이 많을 수 있는 사업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근데 참 지속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가게도 열었을 때 순간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지속되지 못했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다단계 판매나 피라미드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순간적으로 많이 벌 수 있나 봐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동안 지속이 안 된다 그러면은 5년 동안 노력한 게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죠. 그렇죠? 튼튼하게. 그다음부터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옳지 않다. 건물 하나 지어놨으면 그다음부터 편하게 살아야죠. 그렇죠? 건물이 튼튼해야 된다. 그리고 여행 가는 보너스가 있는데요. 파운더스 플래티넘 정도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여행을 가요. 겨울에 휴양지, 여름 휴양지로 가. 그래서
겨울철에 얼굴이 새카매져서 오는 사람은 혹시 아메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겨울에. 전 첫 해는 호주 골드코스트, 두 번째는 하와이, 세 번째 괌, 네 번째는 호주 케언즈, 다시 하와이, 우리가 코타키나발루라는 데 가는데 좋아요. 그래서 한 푼도 안 들이고 가가지고 잘 놀다 와요. 한 푼도 안 들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대한 공헌을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라는 레벨 정도가 되면요, 그때부터 비행기가 비즈니스 클래스로 바뀌고요. 여행도 한 3번으로 들더라고요. 전 11월 달에만 해도 벌써 2번을 가야 돼요. 짐을 이제 썼다 풀었다 계속 해야 되는데, 무슨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회사 다닐 때 10년에 한 번씩만 해외여행 갈 수 있으면 월급쟁이로 성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월급쟁이가 10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는 것도 회사에서 눈치 봐서 가기 힘들단 말이죠. 돈이 있더라도. 1년에 5번씩 나가요. 아메에서 보내준 게 한 3번, 개인적으로 한 3-4번. 5번에서 10번씩 나가더라고요. 특히 작년도에는 90일을 해외에 있었더라니까요. 여권에 찍을 데가 없어, 도장을. 참, 이게 무슨 일이에요. 평생을 그걸 해야 돼요. 이거 아메에 한 번 한 것 때문에. 그리고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면요, 그때부터 비행기가 퍼스트 클래스로 바뀌어요. 제가 퍼스트 클래스 얘기하면은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평생 퍼스트 클래스 구경도 못하는 사람이 90%가 넘는데요. 거기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못 들어가게 해요, 그 방에는. 근데 퍼스트 클래스 타고 여행을 다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다가 그치 내가 니네 회사 물건 수백억 원치 팔아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때문에 수백억 원치 사줬는데 그 퍼스트 클래스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비행기에서 내리면은 또 리무진이 또 서 있어요. 정말 저 얼마나 망신당했는 줄 아세요? 리무진 탈 줄 몰라가지고. 리무진은 자기가 문을 여는 게 아니래요. 제가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도 약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메이 사업이 그만큼 대접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만큼 대접을 해주고. 과거에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왜 그런 이상한 일을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저희 선배가 벤처회사 사장인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선배가 있어요. 저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서울상대 선배인데, 저하고 우연히 만나서 밥을 먹는데, 참, 내 친구가 네 얘기 하더라, 그래요. 뭐라고? 그랬더니, 우리 후배 중에서 아메이로 굉장히 성공한 친구가 있는데, 막 얘기하길래, 가만히 있으니까 네 얘기더라고. 근데 걔 내 고등학교도 배고 대학교도 배다 그랬더니, 와, 넌 좋겠다, 그래요. 뭐가 좋냐 그랬더니, 걔하고 너 사업하자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걔 나한테 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갔더니, 그럼 형 사업할까? 그랬더니, 나 바빠서 못하겠는데, 나 옛날에 아메이가 별론 줄 알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 대단한 일을 한 거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5, 6년 전에는 아메이가 굉장히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아메이에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요, 너 대단히 훌륭한 일을 했더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세상이 이제 많이 깨우쳐지고 있구나. 과거에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다고 했을 땐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인류의 영웅으로 치잖아요. 콜럼버스는 참 훌륭한 일을 한 사람으로 치잖아요.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이 받는 오해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를 다시 97년으로 살짝 돌아가면은 그 당시에 제가 첫 달에 얼마를 벌었냐면요. 5만 원을 벌었어요. 한 달 내내 이사업을 하면서 5만 원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저보고 등을 툭툭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5만 원 벌라고 너 그렇게 다녔냐? 그러더라고요. 전 그것도 너무 기뻤거든요. 사업소득 5만 원인데.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너 커피값은 나왔냐? 그러더라고요. 네, 커피값하고 교통비 하니까 10만 원이 넘었어요, 사실은. 전 솔직한 편이거든요. 안 나왔다. 넌 손해본 거야, 그러더라고요. 자, 투자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죠. 전 시간 투자를 했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한 달 동안 알아봤어요. 대학 다닐 때 4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등록금 냈으면 손해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4년 동안 손해본 거 아니잖아요. 등록금 내고 공부했으면 이익 본 거죠. 두 번째 달에 제가 12만 원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똔똔 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 벌었다 했더니 너 애썼잖아. 그래서 손해래요. 세 번째 달에 저는 56만 원을 벌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우와 그래요. 월급쟁이한테 50만 원은 한치급 승진이라고 그랬죠. 야, 한 통 내라, 한 통 내라 그래서 큰 통은 안 내고 삼겹살 정도 이렇게 사줬는데 그러던 그 친구들이 아메이를 내가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4개월 전에 했으면 했는데 지금 너무 늦었대요. 바쁘대. 그러면서도 몇 명의 친구가 같이 했어요. 한 13명 정도 친구가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월이 한 6년이 흘렀잖아요. 6, 7년이. 그 친구들은 지금도 바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저희 그룹의 월급쟁이 회장님보다 소득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당시에 그룹 회장님들은 지금 다 사표 내고 나오셔서 소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세요. 그들의 아들들이 그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대리예요. 아버지가 회장이었어도 아들은 대리인데 아버지가 회장이었으면 그 회사 다니기 좋을 것 같죠? 정정 회장도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경계 대상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살아생전에 회장일 때지. 자, 저희 딸내미는 저 얼마 버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요. 좀 열심히 해달래. 자기가 받을 줄 알아요. 저 애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받을 걸 너무 당연히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사업에 뭔지 알겠지만 최소한 네가 수석 다이아몬드 정도는 돼야 내가 물려주겠다 했더니 자기는 나이 먹어서 꼭 할 거래요. 뭐 꿈이 뭐냐 해서 자기는 판사가 되고 싶대. 그래 판사가 되다가 공무원을 못한다니까 변호사가 되면서부터 시작하겠대요. 어린아이가 6학년짜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구나. 어떤 비즈니스나 직업이 있는데 제일 좋은 비즈니스와 제일 좋은 직업은 뭔지 아십니까? 자식한테 시키고 싶은 비즈니스. 저는 이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자식은 꼭 이 사업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권하는 일이라면은 별로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요. 이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꼭 소원이 내 자식도 이 사업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요. 그 순간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의문은 없어지는 거예요. 수익성, 도덕성, 모든 의문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직 제가 하는 얘기들이 다 이해는 안 가실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해를 다 못했습니다. 몇 번 더 들으시고 어떻게 사업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들으시고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시스템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스템인데 위험이 큰 데도 있고 어떤 시스템은 도저히 돈을 벌 수 없는 시스템, 그게 월급쟁이 시스템이에요. 세금도 너무 많이 내야 되고.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은요, 소득이 좀 늦게 벌리긴 해요. 1년 해봤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백만 원도 못 버는 수도 있어.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아주 안전한 X제곱의 시스템인 거예요. 밑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경기가 나빠도 소득이 생기고요. 경기가 좋아도 소득이 생기고요. 정말 제가 처음 이 사업을 들었던 마음이 여러분한테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이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 한 3, 4년, 4, 5년 지나서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어떤 사람들한테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제 강의가 오늘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